지금부터 매달 14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3년 뒤에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더 나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신들의 돈을 털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매달 한화 140만원 정도를 텍사스랑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살부터 40살까지의 미국인 3,000명에게 줬는데, 돈을 받은 사람들은 3년 동안 돈을 허공에 태웠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돈은 삶을 좋게 만들기보다 삶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국내 유튜버들 중에서도 장사꾼 성질이 매우 강한 스타트업 종사자고, 과학기술 유튜버들 중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자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반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신다면 약간은 불쾌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소득.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3년쯤 전에 저를 포함한 절친 4명이서 만났는데, 한 명은 의사였고요, 한 명은 중견기업, 한 명은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정치인분들을 만나기는 해도 정치를 잘 모르고요,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어요. 그게 돈이 되나? 이게 중요한 장사꾼이라서요.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힘에서 10억 준다고 하면 당장 국힘 홍보대사가 될 거고, 더불어에서 10억 준다고 하면 더불어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이 정도면 뻔한 가식보단 훨씬 낫죠? 여하튼 당시에 고시 준비 중인 친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돈 한 푼이 안 아까워도, 돈 한 푼을 위해서는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장사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사꾼인 저는 내 돈 한 푼이 아까울 뿐입니다.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AI를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거물들이 대체로 더더욱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AI로 일자리를 없애버릴 테니까 그 면죄부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AI 시대를 연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특히나 호의적인 사람인데, 뼛속까지 이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먼은 그의 비영리 연구소인 오픈 리서치를 통해서 약 3년 동안 기본소득의 득실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샘 알트먼은 2019년부터 매달 $1,000를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신용보고서도 받고 혈액검사까지 하면서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죠.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소득도 높아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갈색의 그래프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수익인데, 그들의 연간 소득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았어요.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이 오히려 $1,500 줄어들었으며 일하는 시간은 무려 한 주에 1.3시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더 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거든요. 줄어든 시간으로 만약에 자기 개발을 했다? 그럼 너무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시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빚도 더 많이 냈고요, 기본소득 $1당 수입은 최소 12센트 감소했습니다. 돈을 받은 이들은 식료품이랑 교통비에 쓰는 돈이 평균 $310 늘어났는데요. 흔히 소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본소득 3년차가 되니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았어요. 병원 입원이 무려 26%나 늘었고 응급실 방문은 10% 늘었으며 신체 건강도 유의미하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도 전혀 찾지 못했어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약 23%의 정규직이 AI로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기기관이라던가 전기라든가 인터넷의 혁신 태동기에는 낄 여지가 없었지만, 다행히 AI는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낄 여지는 있거든요. 그 덕에 AI는 우리 사회에
보다 더 빠르게 침투를 할 것이고요. 경제학자들도 주장하듯이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이상의 실직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번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반박하고 싶은 분들은 많겠지만 이 연구는 사실 반박하기가 어려운 실제 현실에서 실험된 데이터예요. 와이어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준 결과라며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경제에도 사람들의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여기선 나가셔도 됩니다. 3초 줄게요. 3, 2, 1. 네, 이제 못 나갑니다. 저는 이 결과가 한국에서 실험이 되면 더 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공짜로 보고 받는 거 너무 좀 상대적으로 당연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려면 돈 내야 돼요. 그런데 뭐 조선일보라던가 중앙일보라던가 한겨레라던가 이런 거 기사 볼 때 돈 내고 보려고 하지 않고 공짜로 보려고 하죠. 사실 뭐 그게 아니라면 그 누땡TV MAU가 1천만 명이나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봐주시기 때문이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은 우리가 홍보하는 광고도 봐주고 물건과 서비스를 사주시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짜가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거칠게 말하면 사회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디어 컨텐츠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디어의 유료화가 잘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광고주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청자들이 잘 사주지도 않고요. 컨텐츠를 공짜로 보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들은 수익성을 위해서 광고에 의존을 더하게 되거든요. 광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율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그래 재밌게 봤으니까 한번 좀 사줘야지 하시면서 이제 선순환을 유도하시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 제작비 맡겨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훈수 엄청 둡니다. 공짜로 보는 것을 엄청나게 당연시하시고 광고 받는 유튜버들을 싫어합니다. 야, 나는 공짜로 볼 거야. 하지만 너희가 부자가 되는 건 싫으니까 손해보더라도 퀄리티 높게 만들어. 저는 뭐 신문도 경제지도 그리고 하물며 이런 사이언스라던가 네이처 같은 과학 저널들도 제가 제 돈 주고 봅니다. 내 돈 주고 이렇게 실물로 보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다 보거든요. 누군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려면 내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공짜로 받은 돈은 금방 휘발되듯이 공짜 좋아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도태되고 자기 능력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상류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도태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를 아는 상류층이 되실 분입니까?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띄워드리는 링크에서 하나씩 사주세요. 그래야 제가 월급을 드릴 수 있고 좋은 컨텐츠가 발행되고 대한민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 종잣돈이 됩니다. 여하튼 역사는 그래왔고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에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로 MIT 교수가 말했듯이 당신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니까 돈이라도 나눠줄게 에 만족하는 패배주의적 내러티브는 인간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데런 에스모글로 교수는 말했습니다. 1%가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빵부스러기나 먹자 이러면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가 요즘 브랜드 로고 적힌 옷을 잘 안 입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수익 진짜 좀 그때 좀 많이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진짜 큰맘 먹고 인생 처음으로 명품 니트를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 그거 입고 싶잖아. 그래서 한번 입고 나왔거든요. 난리를 엄청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과학기술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니? 대학원생분들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중고나라에 팔았어요. 그거 사실 저한테도 큰 돈이었거든요.